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니, 하도 세상에 병신이 많아서 왜 이렇게 병신이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병신인지 몰라서 그렇게 병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신이 안 되는 법을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누군가한테는 나도 병신일 수도 있겠지. 5명 중에 1명은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병신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면 돼요. 좋아하는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이 딱 이렇게 딱 있어. 좋아하는 음식 먹기 참기가 힘들어요? 아니면은 싫어하는 음식 억지로 먹는 게 힘들어요? 당연히 싫어하는 거 먹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그냥 한 번 안 먹으면 되지. 싫어하는 거는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면은 존나 싫어요 이러면서 먹어야 되지. 막 취두부 먹으려고 해봐. 억지로 막 뒤질 것처럼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상대방 바꾸려면은 그냥 6,500만 년 걸려요. 그냥 거의 티라노사우루스 막 살던 시절부터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지금 이제 2021년에 조금씩 고쳐질까 말까 할 정도로 사람은 안 고쳐지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마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교통사고랑 똑같듯이 사람이 한 명만 병신이면은 그거 사고 잘 안 나요. 보통 2명이 병신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병신이 아니면은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병신이 안 되는 법은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뭐 당연히 살면서 필연적인 관계가 있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직장 내에서든 뭐 어쩔 수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는 그냥 기도해야 돼. 그냥 제발 이 새끼가 병신이 아니길, 미친 새끼가 아니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가 죽겠다 싶으면은 도망가야지. 어떡해. 연인은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되고 뭐 배우자들도 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근데 자식 있는 부모들은 애 낳은 죄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부모들도 이해해줘야 돼.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더 싫은 거야. 하다못해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있어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자기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요? 몇 년, 몇십 년을. 그러니까 집안에 독사 한 마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물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책임져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해줘야 돼. 그런 거 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100번 하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지 말고 그냥 남이 싫어하는 거나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만 안 하면 돼. 나도 상대방한테 뭘 싫어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뭐 그거 왜 말 못해? 솔직히 말해서 나 이거 해줘, 저거 사줘, 뭐 이런 거보다 차라리 난 이런 걸 싫어해 얘기하는 게 더 쉽지 않나?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거야. 내가 지금 말했죠. 싫어하는 걸 알려주거나 그걸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먼저 상대방한테 알려줬어. 그럼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나는 너한테 이거를 알려줬으니까 넌 나한테 이걸 지켜줘야 돼 라는 그런 족같은 보상심리라는 게 이제 갑자기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한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말했는데 너는 이걸 안 지켜?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인간관계의 문제점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뭐 살면서 뭐 싫어하는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가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 없을 수 없지. 그런 건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런 족속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뭐 날 싫어해서 괴롭히면 차라리 다행이야. 그냥 안 보면 되고 도망가면 되니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알고 교활하게 사람들을 갉아먹어요. 근데 약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고 잘 몰라 자기를 갉아먹는지. 그러니까 점점 갉아먹히다가 정신이 괜히 피폐해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인간관계 되고 나중에 별 볼 일도 아닌 일 가지고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평생을 계속 갉아먹고 오던 사람들은 관계가 끝나버리면 아유 꽃이다 이러고 끝나지. 근데 당한 사람은 어때? 족같이 그냥 기분. 그냥 그런 거 당하기 싫으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거는 뭐 지가 무식한 걸 어떡해. 적어도 나는 병신짓을 안 하고 살아야지.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시간이 빠르게 들면서 시간이 안 들면서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보고 애를 낳은 건 아니지만 우리 엄마가 나 3살, 4살, 5살 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서 떠든 얘기가 시집살이 얘기예요. 시집살이. 그거 어떻게 피해? 특히 옛날 30년 전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인데 거기다 또 자식까지 있어. 아들까지. 이혼 못하지. 그러니까 그 시절 엄마들은 부처야 부처들. 그 중에서도 우리 엄마는
내가 보기에 그 시집살이가 상위 0.001% 거의 서울대 연구대급 과외로 날 30년을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런 시집살이에 대한 면역력이 얼마나 강해져 있겠어요 지금. 당연히 엄마들 뭐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온 얘기 하는 것처럼 뭐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 이러는데 옛날에 사랑과 전쟁 TV 프로그램 했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한 번도 놀라운 적이 없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가지고. 더 얘기하면 친가 흉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만하는데 뭐 라이브 같은 데서 내가 나중에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런 필연적이고 도망갈 수 없는 관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죽게 생겼으면 도망가야지 어떡해. 뭐가 중요해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니면 아닌 거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안다는 거는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이해예요. 이해의 연속이 돼야 돼요. 그 연속성이 없으면은 친구든 연인이든 못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면 돼. 더 이상도 필요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뭐 목숨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만 하면 돼. 그 이상 했는데도 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땐 이거 날아가는 거야.